그 다음 66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의 문화 이론과 주요 개념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들 중요한 개념, 문화와 관련된 이 이론과 개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문화의 분석이라는 것이 나왔죠. 분석은 무언가 우리가 구조를 파헤칠 때 분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 분석은 겉으로 표현된 문화적인 표상 속에 숨겨진 구조 나왔죠. 구조 핵심 키워드. 이 구조를 드러내는 일이다. 즉 문화 텍스트 내에서 의미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규칙과 규조를 밝히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텍스트 내에 숨어있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밝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여러분들 문화 이론은 무엇입니까?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에 나와 있는 문화 이론은 바로 구조주의를 말하는 거죠. 뭔가 구조주의, 우리가 분석, 그리고 구조, 그리고 구조를 밝히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조주의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결과적으로 텍스트 내에 숨어있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밝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공유문화가 아니죠. 기표와 기의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중요한 이데올로기를 밝혀내는 것을 우리는 기표와 기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7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7번 문제는 마찬가지로 개념을 물어보는 것인데요. 자, 67번의 중요한 개념은 브로디웨가 제시한 개념이다 라고 보는데요. 자, 일정한 방식의 행동과 인식, 그리고 감지와 판단의 성향체제이자 문화적인 취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취향의 동그라미. 자, 여기에는 어떤 그 행동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것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감지하고 판단하는 것의 취향을 말한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아비투스다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브로디웨 하면 여러분들이 아비투스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비투스는 자, 구조화된 개인의 성향 체계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체계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성향은 누구의? 개인의 구조화되어인 것이다. 자, 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제 자신의 성향, 그리고 제 자신의 그런 취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비투스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구조주의의 그 구조와 개인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개인의 행동이 어떤가 이 사람이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한 무엇을 예측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아비투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감지가 가능하다. 감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감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행동의 특성한 신념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을 구조화해 나가는 일종의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메커니즘을 말하는 것이 아비투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쉬운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론 강의에서 깊이 있게 다룰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브로디웨가 정의한 것으로서 그 개인의 어떤 행동 그리고 감지, 인식의 판단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개인의 취향, 문화적인 취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라는 측면에서는 아비투스라는 용어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68번 문제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관한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어떤 학파였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들은 아도르노라는 사람, 마르쿠지에 또 나오고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비판 이론 학파다 이렇게도 불리는 거죠.
자, 대표적인 학자는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 그리고 마르쿠체라는 이름이고요. 비판하는 것을 많이 하는 그런 학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중문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대중문화는 이데올로기와 자본주의의 상업성을 결합한 문화다. 그죠? 대중문화를 볼 때 이것은 어떤 이념이죠. 이데올로기는 이념이고 거기에 자본주의의 상업성이 곁들여져서 대중문화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대중문화는 상업성을 피해갈 수 있다 없다. 상업성을 피해갈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인간의 소외를 대중이 처한 문화적인 환경으로부터 나타나는 병리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이러한 병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소외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본 학파들이 바로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보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나요? 그건 아니죠. 그들이 바라본 것은 인간의 소외 이런 것들은 낙관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비판 이론 학파이기 때문에 그들은 낙관적으로 보는 것 거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상업성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 핵심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학자 아도르노, 하이머 그리고 마르쿠제라는 학자들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1번은 기억은 바람직하지 않고 니은과 디귿과 리을과 미음 모든 것은 맞죠. 그래서 정답은 68번의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9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청소년의 성문화 및 성문화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년을 맡아서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요즘 청소년들의 이 성에 대한 개념은 상당히 개방적입니다. 성에 대한 그 문화도 그렇지만 성문화 환경도 지금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고요.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많이 변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가장 거리가 먼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순결에 대한 의식은 강화된다, 약화된다?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성에 대한 개방성 이러한 영향으로 많이 순결에 대한 의식은 약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성행동도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개방적인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서로 좋으면 얼마든지 성을 개방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맞고요. 그 다음 성에 대한 초기 경험의 연령은 어떻게 될까요? 과거보다 늦어지나요? 빨라지나요? 늦어지는 것이 아니죠. 과거보다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남자든 여자든 처음으로 성에 대한 경험을 이해하는 초기 경험이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은 가장 거리가 멀죠. 4번 성에 대한 감정과 욕구를 그렇죠? 감정을 갖고 있고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더 자유롭게 표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개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5번 미디어 환경이 성의식이나 성행동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이들 그 야동이라고 하죠. 야동, 야한 동영상이나 뭐 포르노물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쉽게 접하면서 성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갖게 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미디어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9번에 청소년의 성문화와 환경에 관한 것은 3번이 가장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리스먼의 친구 관계 유형은 무엇인가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친구 관계의 유형은 연합적인 유형, 또 수혜적인 유형. 수혜는 받기만 하는 거죠. 연합은 서로가 동등하게 힘을 합치는 거고요. 일방적인 거는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그 다음에 상호적인 거는 상호작용, 그 다음에 계약적인 거는 뭔가 둘 친구 간에도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다음 설명하는 리스먼의 관계 유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